1997년 2월 28일 LA 노스할리우드 거리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 두 명의 강도가 들이닥칩니다. 검은색 스키 마스크와 두꺼운 옷을 입은 무장 강도들은 천장에 자동 소총을 난사하며 순식간에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돈을 털기 위해 금고에 들어선 괴한들은 이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침 그날 본점으로 이 은행의 현금 대부분을 보낸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금고에 남아있는 돈은 지점 최소 보유 금액인 30만 달러였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죠. 강도들은 격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곳곳에 자동 소총을 난사하며 은행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 사이 경찰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강도들이 은행에 침입한 지 불과 10분이 안 된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빠른 대응이었어요. 은행을 지나가고 있었던 한 경찰차가 소총을 들고 당당히 입장하는 강도들을 목격하면서 즉시 신고와 함께 증원 요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경찰들이 은행을 포위한 사이 강도들은 인질들을 금고로 옮긴 다음 은행 정문을 나섭니다. 강도들이 밖으로 나오자 경찰은 총을 겨누며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찰들에게 돌아온 것은 삽시간에 쏟아지는 총알세례였습니다. 이렇게 총격전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강도들의 압도적인 화력에 경찰이 초기 진압을 실패합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무기가 경찰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당시 경찰의 권총은 6발에서 8발 장전으로 20에서 30m 내에서 발사를 해야 살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권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준비한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무기였어요. 전쟁 역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AK-47, 여기에 예비용으로 HK-91과 AR-15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강력한 살상력을 위해 일반 탄환이 아닌 철갑탄을 사용했는데요. 강도들은 철갑탄을 포함해 총 3천여 발의 총탄을 준비했고요. 불법 입수한 드럼 탄창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발들이 드럼 탄창까지 장착한 압도적 성능의 소총으로 철갑탄을 마구 쏟아보니 차량 뒤로 엄폐를 했음에도 순식간에 경찰차는 벌집이 되어버렸어요. 인근에 있던 민간인 2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강도들은 이뿐만 아니라 특수한 방탄조끼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줬는데요. 케블라 방탄복 4벌을 개조해서 입었고요. 방탄복 속에는 특수 재질의 트라우마 패드를 덧댔습니다. 여기서 말한 케블라는 방탄복 소재 등으로 쓰이는 섬유의 이름인데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5mm 원사만으로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고 강철의 10배 수준의 인장 강도를 지닌 강력한 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패드는 운동 에너지를 흡수시켜 총격에 의한 저지력을 줄여주는 방탄복 보조 장비를 말합니다. 전신을 덮고 있는 개조 방탄복 탓에 원거리에서의 권총이나 샷건 사격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근접전을 벌이기에는 사거리와 화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강도들에게 큰 피해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경찰들은 강도에게 접근할 생각도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부상자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근방을 지나던 현금 호송 차량을 이용해 부상자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무장 호송 차량과 방탄복을 끼워놓은 경찰차가 동시에 부상자들을 엄폐해주는 사이 경찰들이 진입해 부상자들을 차량에 실어 대피를 시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강도들은 진입하는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경찰차와 무장 호송 차량은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상당한 시민들과 경찰들은 구출이 됐고요. 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한 경찰은 다시금 호송 차량을 방탄 삼아 강도들에게 접근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더욱 가까이 접근할 경우 철갑탄에 의해 발생할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취약한 타이어나 창문이 박살나게 되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 계획은 포기합니다. 무엇보다 접근한다 하더라도 화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범인들을 제압할 확신이 경찰에게는 없었습니다. 절대 우세를 눈치챈 강도들은
건물로 자신들을 은폐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북부 할리우드 거리는 완전 무장한 2명의 괴한과 이들을 포위한 수백 명의 경찰들의 대치로 인해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근에 있던 방송국들까지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죠. 결국 범인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 당국은 긴급하게 스와팀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스와팀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테러 등 특수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각종 총기와 특수장비로 무장하고 임무를 수행하죠. 당시 상황이 이들의 투입을 결정할 만큼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스와팀은 급박한 상황 탓에 사전 준비도 없이 거의 맨몸으로 현장에 급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스와팀은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을 시작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강도들이 20분 넘게 버텼었는데 결국에는 못 버티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이 강도들 중에 한 명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운전했고요. 나머지 한 명은 트렁크에서 소총을 꺼내 들고 차량 옆을 걸으며 계속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데에만 천여 발의 실탄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도로에 나선 뒤에도 한 사람은 차에 타지 않고 계속 사격을 하다가 근처에 주차된 트럭 뒤에 숨습니다. 그런 동료를 두고 차를 몰던 강도는 그 길로 달아나 버렸죠. 두 사람이 흩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들은 이때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매우 의문스러워했다고 해요. 차량을 타고 같이 도주를 하거나 최소한 같이 다녔다면 그만큼 경찰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흩어진 이후에 했던 행동이 더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후에 이동하는 속도가 매우 느렸던 거예요. 한 명은 걸어갔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던 범인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슬슬 동네 드라이브 하듯이 주택가 사이를 천천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먼저 걸어서 도망치던 그 범인은 팔이 쫓아내듯이 자신을 쫓아오는 경찰들에게 총을 쏘며 이동을 합니다. 의지가 없었을까요? 체력이 없었을까요? 이후 주택가 곳곳에 몸을 숨기고 있던 경찰들은 범인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그를 향해 지체 없이 일제 사격을 합니다. 대부분 9mm 권총탄환이라 범인의 방탄복에 의해 차단이 됐지만 절묘한 한 발이 방호복이 덮여있지 않던 범인의 손을 관통하면서 부상을 입히게 됐죠. 이것이 사건 발생 40분 만에 경찰이 범인에게 입힌 첫 타격이었습니다. 범인은 분노했어요. 경찰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탄피 걸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격을 멈추게 돼요. 이 범인은 곧 소총을 버리고 권총을 꺼냈는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격을 이어가던 범인이 순간적으로 총을 떨어뜨리는데요. 총을 다시 줍는 과정에서 턱을 향했던 권총을 본인에게 발포한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범인은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쏜 총의 맞음과 동시에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범인의 어깨를 관통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는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범인이 어깨에 맞은 총알에 놀라서 방아쇠를 당겼고 사고사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도주했던 범인이 있었죠. 그 범인은 주택가로 진입을 했지만 곧 경찰의 사격으로 인해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차량으로의 도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자 펑크난 차를 천천히 몰면서 주택가를 휘젓고 다니는데요. 경찰들은 범인과 교전을 벌일 경우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해 추격만 할 뿐 더 이상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에 있는 범인은 어떻게 체포가 되었을까요? 이 범인이 운전이 슬슬 힘들어지니까 지나가던 차량을 뺏어탈 기회를 엿봤어요. 그때 마침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총을 쏴서 차량을 멈춰 세웠죠.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전자가 멈추라는 범인의 고함을 무시하고 차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아주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어차피 범인에게 필요한 건 차였기 때문에 그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인이 크게 당황하게 되죠. 차 키가 없는 거예요. 이 운전자가 부상까지 당한 상황에서 차 키를 뽑아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이미 범인은 이 트럭으로 옮겨 탄 상태였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발이 묶이게 된 범인은 잠시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은 수화팀의 차량이 트럭 옆으로 재빠르게 돌진해 차를 세우고 강도의 탈출을 막습니다. 더 이상 차로는 도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총격전이 벌어졌죠. 그런데 역시 이 방탄복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한 대원이 장전을 다시 하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차량 밑으로 드러난 범인의 다리였습니다. 이걸 발견한 거죠. 여기에는 방탄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를 알게 된 대원들은 차량 하단을 향해 일제 사격을 가했고요. 그 중에 한 발이 정확하게 범인의 다리를 관통해 그는 고통 속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순간 3명의 요원들은 즉각 달려들어 범인의 무장을 해제하고 마침내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진 속 엎드린 남성이 제압된 강도입니다. 50여 분간 노스할리우드 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건은 1명 사망, 1명 체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강도는 곧 사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소동으로 일대가 안전 확보를 위해 통제되었고 구급차가 출발하지 않아 바다출혈로 17분 만에 사망한 것이죠. 훗날 범인의 가족들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현장에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구급차의 수칙을 따른 것일 뿐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기각됩니다. 이번 사건은 범인들의 무장 상태가 상당했던 경우라 은행 강도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자주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참사는 피했지만 경찰을 유례없이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건이었죠. 범인들의 정체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범인의 정체는 당시 나이 26살의 레리 필립스 주니어와 30살의 에밀 마타살레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체육관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요. 왼쪽에 보이는 레리는 이미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절도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고, 에밀은 루마니아 이민자의 후손으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일했지만 벌이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교도소 동기였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이 최고의 부자가 되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에 레리가 은행 강도 계획을 주도하고 에밀은 레리를 따르는 신복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현장이 정리된 후 경찰 병력과 지원팀, 수화팀 모두가 혹시 모를 공범 색출과 인질 구출 작업을 위해 은행 입구로 집결합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기 전 은행 안에서 이미 50발이 넘는 총성이 울렸기 때문에 경찰은 큰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두 범인은 돈에만 관심이 있어 처음부터 아예 인질도 잡지 않았었습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은 총격전이 시작되자마자 모두 비어있는 금고로 들어가 몸을 숨겼고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죠. 사건 지역 주변은 당일 자정이 넘도록 통제가 됐고요. 만 하루가 지나 통제를 풀고 철수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범인들이 노스할리우드 거리에 쏟아부은 실탄수는 무려 1200여 발에 달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총격전 속에서도 19명의 경찰관과 3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지만 사망자가 강도단 2명이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중무장한 범인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장비를 가졌지만 시민들과 동료들을 구해낸 경찰들의 용기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국민들의 찬사와는 별개로 수백 명의 경찰이 범인들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었던 이번 사건은 경찰 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주요 대도시의 경찰들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하는 것을 승인받게 되었다고 해요. 돈을 향한 비뚤어진 욕망, 그 과정에 누군가 희생되더라도 나만은 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 이 사건의 희생자가 결국 본인들이 되었던 건 어쩌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기 이전 신이 내려놓은 결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미국 최악의 은행 강도 사건인 노스할리우드 은행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